자, 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통문화에 의한 창조적 계승 방안이에요. 전통문화라는 게 뭐죠? 그죠? 예전, 약간 옛날 문화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죠? 전통문화. 전통이라는 건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문화들을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 문화에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은 것들을 우리는 전통 문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은연중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진짜 지루하고 옛날 문화야 구식 캐캐 묵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 문화가 없는 민족은 되게 불행해요. 일례로 선생님이 예전에 대만에 여행 갔었는데 대만만의 문화가 없어요. 거의. 뭐 있겠죠.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선생님 눈에는 다 일본 문화로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만을 대표하는 어떤 음악이나 가옥이나 아니면 어떤 의식주의 대표적인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통 문화가 없는 민족은 어떤 그 고유성, 민족으로서의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봐보세요. 다 똑같아 버려. 모든 생김새나 옷차림이나 100명인데 100명이 다 똑같아요. 고유성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개성도 없고 그 스페셜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통 문화는 우리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어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통 문화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인쇄물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면 직접 전파가 아니라 간접 전파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문화 병존, 문화 융합 하나 지금 남았죠. 그쵸? A 플러스 B는 A다.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은 문화 동화입니다. 문화 동화적인 측면에서도 전통 문화는 되게 중요하죠. 민족 말살 정책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그렇게 다른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를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문화가 사라졌을 때 그 민족은 콩가루처럼 흩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 문화를 계승을 해야 됩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복의 날 행사가 경복궁 흥내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와, 아빠, 저것 좀 보세요. 한복 패션쇼라니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아빠, 한복의 날이 뭐죠? 한복의 날은 말이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열리고 있는 대표적인 한복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어. 저렇게 한복 패션쇼를 비롯한 전시회나 각종 체험 행사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한복의 날을 정해두고 따로 기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아닐까? 평상시에 한복을 입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를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날을 정한 거지. 말 나온 김에 우리도 경복궁에 직접 가서 한복의 날을 즐겨볼까? 난 이미 준비 완료. 어머, 넌 언제 한복으로 갈아입은 거야? 못 말려, 정말. 한복의 날을 정해 기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네, 한복의 날. 우리 세계 의상 중에서 최고의 의상을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 선생님 알기로 한복이 한 4회에서 5회 가장 많이 상을 받았어요. 그쵸? 그럴 때 보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아, 저거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운 옷이야 라는 뿌듯함이 있어요. 교과서 207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선생님은 한글,
그쵸? 한글 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글이죠. 그쵸?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세종대왕이 집현전의 학자들과 만들어서 1443년에 창제를 했고 이제 발표한 게 1446년으로 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글이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예전에 쌤 말했지만 문맹이 없는 그 나라에 주는 상이 킹 세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한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민족문화의 자부심. 교과서 보시면 상부상조, 서로 돕는 거. 그쵸? 서로 돕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그다음 그쵸? 효도 하는 거. 그 다음에 탈춤, 판소리, 그 다음에 한식이나 우리 한옥. 한옥이 너무 아름답죠. 한옥. 보셨어요, 여러분? 한옥? 제대로? 너무 아름답죠. 아파트만 계속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선생님은 예전에 그 동해에 있는 한옥 그 마을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바닷가에 있는 한옥이 너무 어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온돌, 그쵸?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온돌. 그 서양에서는 카페트 깔고 막 이렇게 난로 틀고 하잖아요. 얼마나 건조하고 깨끗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깨끗하게 방을 닫고 온돌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따뜻하게. 등에 이렇게 딱 누웠을 때 등이 따뜻해지면서 피로가 풀리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지혜가 묻어나는 여러 가지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쌤이 한번 이제 여러분 오시면 보여드릴 텐데 컵밥이라고 해서 이제 유타주의 쌤 그 다큐죠. 다큐 3일이었나요? 하여튼 다큐를 봤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미국의 유타주에서 그 푸드트럭을 만들면서 새로운 퓨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컵밥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익숙한데 몇 년 전이었어요. 그게 한 5년 전인가? 근데 그게 너무 히트를 친 거죠. 근데 보면 컵밥 하면 거기다가 밥에다가 양상추에다가 보통 우리 상추로 안 하고 미국인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양상추 그 다음에 불고기 그 다음에 누드를 좋아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잡채라는 누들 소스는 20가지를 해가지고 원하는 소스 다 뿌려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엄청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소스를 추가해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드는 전통문화. 그 다음에 난타 같은 거 있죠. 난타 이미 이제 우리는 너무 질릴 정도로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새로운 콘텐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는 지금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해 오는 건데 이게 사회를 유지하고 통합하고 문화의 고유성 우리만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자부심 이게 우리를 나만의 정체성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가 너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선생님이 또 여러분 오시면 보여주고 싶은데 모자이크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문양과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는 하나면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죠. 모든 게 달랐을 때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캐나다의 정책이에요. 모자이크 정책. 문화는 모자이크와 같다. 그래서 오히려 부탄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관광을 많이 오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 나라의 문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탄의 환경이 어떻게 돼요? 훼손이 되거나 문화가 너무 외부에서 문화가 많이 전파됐을 때 우리 문화가 섞여버리거나 없어질까봐 그래서 관광객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되게 돈도 비싸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을 딱 넘어서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부탄하면 생각나는 거 아시죠? 가장 행복한 나라에 방글라데시랑 계속 뽑히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만 좋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BTS 좀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거 뭐죠? 아이돌? 그 무대 할 때 선생님 너무 예뻤어요. 그 의상이. 근데 보면 그게 다 한복이었거든요. 두루마기에 그 다음에 하이탑 스니커즈 신고 우리 한복 바지야. 근데 양말이 여기 위에까지 올려서 신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막 춤을 추는데
그거 알죠? 삼고무 알죠? 삼고무. 북이 3개가 있어. 머리 쪽에 양 좌우에 있어가지고 삼고무를 추는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힙합 춤을 추는데 너무 그게 멋있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다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더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래 문화를 받을 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부탄처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어 라는 어느 정도의 살짝의 경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이 있는 문화는 과감히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전통 문화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새롭게 계승하자. 그래서 예전에 김연아, 피겨 선수 김연아 갈라쇼를 보면 되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한글을 이용해서 의상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그래서 그 한글이 써있는 의상을 너무 아름답게 소화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그래서 와 진짜 아름답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옷보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옷이 너무 자부심을 주죠. 게다가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통 문화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승하냐? 전통 문화를 해석을 할 때 재해석을 하자는 거죠.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모던한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외래 문화는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새롭게 전통 문화랑 아름답게 조화로울 수 있는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모두 전통 문화를 기억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